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DMC 파인시티 자이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수색 6구역이었네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 총 15개 동이에요. 세대수는 1223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453세대입니다. 네, 일반 지도에서 입지 환경 바로 살펴볼게요. 여기가 증산 2구역이었고요. 여기가 수색 7구역이었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단지는 바로 여기 수색 6구역입니다. 주변은 그 앞선 영상에서 쭉 설명을 드려서 주변 환경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여기 바로 수색역에 딱 붙어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수색로 이 주 도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 지구가 묶여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쪽 구역은 총 3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를 전체를 감싸듯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블록들을 나누는 도로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접해 있는 이 도로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이동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이 단지들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 블록들, 이쪽이 이제 뉴타운 지구니까 전체 뉴타운 지구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성격입니다. 흔히 말하는 건축적으로 이제 생활가로 성격의 도로가 되게 강한 거죠. 속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좀 더 보행의 중심을 둔 도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이 남서쪽의 이 도로는 각각 북서쪽, 남동쪽의 지구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꽤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쪽 도로를 꽤 신경을 써서 아마 배치를 진행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배치 계획을 좀 살펴볼게요. 이 전체 구역에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블록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위쪽에 이 블록들은 바로 수색초등학교하고 접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길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블록은 그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치원 부지와 어린이공원, 종교시설 용지와 딱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블록은 그냥 깔끔하게 남북으로 좀 긴 형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반영을 했는지 보시면 여기 3개의 탑상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쭉 오다가 이 전면에 이쪽 도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요한 생활가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3호 조합, 4호 조합 좀 작은 크기의 탑상 2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옆 블록도 그 컨셉이 똑같습니다. 탑상형 3개가 그 남북으로 흐름을 갖고 쭉 오다가 이쪽 도로변 생활가로 쪽에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탑상형 2개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데요. 여기 위에 있는 블록을 가만히 보시면 평소에 보던 이제 배치의 형태랑은 좀 많이 다른 거를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주동이 총 5개인데요. 이렇게 기역자로도 이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니은자로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쪽을 이렇게 공간을 꽉 묶어놨어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건축 용어로 뭐 중정형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형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공간을 꽉 묶어놔서 공간감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기 공간은 여기 학교하고도 열려서 꽤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제 계획을 해놨죠. 이쪽 101동, 10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형태가 조금 그 평소 보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 공간들을 꽉 묶어놨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면 대부분 이 주동의 층수들을 좀 낮춥니다. 이게 이제 너무 높으면 여기에 공간감이 좀 유화감이 좀 많이 조성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10층 내외의 규모로 여기는 계획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러스터형 아니면 이제 중정형으로 이제 개념을 잡고 이쪽을 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색 초등학교에 대한 이제 이런 고려, 이제 공간들의 연결을 시키는 것과 이쪽 생활가로변에 대한 대응, 이 2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컨셉을 좀 도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시도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그 배치 컨셉이 아니니까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구역 내에 여기 보시면 엘리시안 에비뉴라 그래서 이 보행 연결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광장에서 딱 맺어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쪽 수색 초등학교로 가는 학교 가는 길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이 구역 내에서 이제 블록으로 나눠져서 이제 단지가 3개인데 이 단지에서 바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좀 뚫어 놨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이웃, 이 주변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도 재개발이 되면 이 축을 그대로 끌고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구역은 이 방향으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언덕입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한 개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전체 구역에 데크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생활가로변에 이제 데크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 이쪽 판과 그리고 이 도로의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크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생활가로를 꽤 중요하게 보고 이 생활가로변에 보행자들의 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쪽 변으로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데크 하부로 길게 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계획이 재밌고 잘 된 것 같아요. 각각의 블럭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블럭은 이제 차량 출입구를 이쪽에 뒀고요. 여기 데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바로 데크 진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블럭은 이 중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프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죠. 그 밑에 블럭도 옆에서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램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조감도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활가로, 전면에 이제 생활가로, 주요한 생활가로죠. 이 가로가 여기에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데크가 계획돼 있고 데크 하부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쭉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행자들이 꽤 넓은 폭으로 편리하게 보행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아까 이쪽 블럭 제일 위에 있는 이 블럭이 이제 클러스터형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층수들이 전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블럭별로 장단점을 좀 보고요. 그 좋은 동의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동인데요. 이 클러스터형,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중정형 이런 계획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외부 공간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 전체적인 공간감이 좋은 대신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백사동의 1호 라인 같은 이런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1호 라인은 물론 이제 학교 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향은 완벽하게 북향입니다. 북동향이죠. 게다가 뭐 여기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탑상형처럼 방들이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의 이제 프라이버시 간섭 확대해서 좀 볼게요. 그 요런 부분들의 이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주향을 이쪽 북향으로 둔 거예요. 1호 라인을. 요런 이제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역자의 형태가 나오는 이제 클러스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수들이 자칫하면 이제 너무 높으면 사실 이 외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아늑하고 그 공간을 딱 조여서 좋은 느낌의 어떤 공간감이라기보다 좀 위화감 조성이 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현재는 여기 층수들이 그 12층 정도 내로 해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간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엘리시안 가든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쪽이랑도 이제 공간의 연결이 시각적으로 잘 시켜놨고요. 여기는 딱 봐도 좋은 동의 위치는 그 103동의 이제 5호 라인이나 105동의 3, 4, 5호 라인 그리고 2호 라인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104동의 3, 4, 5호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5동의 1호 라인도 괜찮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105동의 요 동이 가장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단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가운데 있는 이제 블럭을 좀 살펴보면 위쪽에 있는 이제 탑상형 세 개는 다 컨디션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방향이 좀 더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이쪽이 좀 더 향해서 유리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남서형 방향은 이제 서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 있죠. 대신 이쪽에 이제 어린이 공원과 유치원 이쪽을 이제 조망해서 열린 시야를 이제 확보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6동, 107동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108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1, 2호 라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 4호 라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쭉 길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요. 보시면 여기 110동의 3호 라인과 109동의 2호 라인에 이쪽이 다 전면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이. 근데 여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프라이버시 간섭이 좀 우려가 되죠. 글쎄요, 뭐 꼭 이렇게 두 개의 탑상을 놔야만 이제 전체적인 도시 맥락이 유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111동부터 115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상형 세 개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여요. 열려 있고 물론 이쪽은 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열린 시야가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114동의 1호 라인, 115동의 3호 라인. 여기 이제 프라이버시 간섭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배치가 굉장히 컨셉을 잘 끌고 와서 그 상당히 그 계획을 깔끔하게 맞췄어요. 요런 이제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요런 부분들만 좀 빼고는 글쎄 여기 백사동의 여기 1호 라인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요런 부분 빼고는 전체적인 뭐 스카이라인이나 뭐 배치의 흐름이나 그리고 거주성도 상당히 균질하게 잘 뽑았습니다. 여기 빼고요. 여기는 좀 아쉽네요.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뭐 여기서도 치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역산을 해서 냈습니다. 이 기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기준을 잡고 요 자의 두 칸을 1m로 잡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아파트 스펙이 요걸 따라가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냈고요. 이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이렇게 안목 치수로 쟀습니다. 이 안목 치수는 이 실 안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벽 끝선까지의 거리를 잰 겁니다. 그래서 이 치수들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9 A타입이고요. 총 92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102동, 뭐 103동, 요 1호, 3호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104동, 105동, 그 다음에 이제 108동에 여기 3호 라인 여기까지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쭉 다 남아 있죠. 여기 3호 라인, 103동, 뭐 104동, 105동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층수가 워낙 낮아서 높은 층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에 층수만 좀 빠진 것 같아요. 108동의 3호 라인은 여기 12층까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위에는 이제 다 조합원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도 단위 세대 타입이 너무 많아서 쭉 따라서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뭐 전형적인 판상형 평면입니다. 마통풍 가능하고요. 피난의 방법은 여기 이웃집으로 옆 세대로 이렇게 피난하게끔 계획을 했어요. 여기 이제 경량벽을 설치를 해서 여기를 이제 유사시에 이쪽을 파괴를 하고 옆 세대로 이제 피난을 하는 거죠. 치수들을 살펴보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게 좀 풀었습니다. 그래도 전형적인 이제 20평대 그 치수를 좀 갖고 갔고요. 이 특징이라면 거실의 깊이를 상당히 깊게 갖고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실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글쎄요, 좀 살짝 아쉬운 게 이제 이쪽 전체 치수를 뭐 한 300 정도를 늘리고 이 깊이를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옆 세대로 피난을 하기 때문에 이 발코니가 보통 이제 여기 안방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침실 2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주방의 폭이 이제 2m인데요.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주방 지금 레이아웃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여기가 너무 협소해 보이고 자꾸만 여기 이제 골반을 여기 부딪힐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59 B타입이고요. 총 세대수는 35세대 이렇게 남아있네요.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인데요. 103동에 이제 코너 여기 있네요. 제가 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여기 2호 라인, 그다음 105동, 108동 여기도 이제 향이 침실 2개가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가 있죠.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이쪽 위에 있는 블록에는 이제 꽤 많이 남아있고요. 108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층까지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평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하던 탑상형의 구조고요. 거기서 욕실이 보통은 이제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치되거나 하는데 이 안쪽 깊숙이 위에 이제 딱 붙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치수들도 A타입이랑 거의 유사하게 다 갖고 갔고요. LDK 통합형 여기 이제 시원하게 공간감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쪽 실외기를 통해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특징이라면 현관에 들어와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장이 길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편리하죠. 이쪽 주방 쪽에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현관 쪽에서 좀 부족한 수납을 여기서 채우기도 하고요. 네, 다음은 59 C타입이고요. 총 48세대 남아있네요. 위치를 살펴보면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103동 이쪽 5호 라인, 104동 여기 북향 전면이 다 북향으로 되어 있는 여기 있네요. 이거 105동, 뭐 109동 날개 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5동에 이제 4호 라인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사실은 북서향이에요. 104동 이것도 좀 많이 열악하겠네요.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뭐 103동에서 105동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고요. 109동은 이렇게 12층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115동도 보면 이렇게 12층까지 남아있는데요. 이게 위에 세대들을 조합원분들이 갖고 가셨어요. 언뜻 봤을 때는 여기 안 갖고 가실 것 같은데요. 이쪽이 이렇게 저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갖고 가셨어요. 위에 13층 이상 여기. 평면도를 좀 살펴보면 그 A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 현관의 위치 이쪽이 좀 다르고요. 진입이 이제 A타입은 이쪽에서 됐는데 C타입은 이쪽에서 되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갖고 갔습니다. 대신 이제 날개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피난이 안 돼서 이쪽에 대피 공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실외기를 뒀다는 거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유사합니다. 네, 59 D타입입니다. 59 D타입은 23세대 남아있네요.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110동 여기 제가 좀 우려가 됐던 바로 그 동이네요. 그 114동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3호 라인 각각 남아있습니다. 110동은 이제 또 여기도 12층까지 남아있네요. 114동도 이렇게 12층까지 남아있어요. 평면을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A타입, C타입하고 유사한데 차이점이 이제 쪽 화장실이 이제 여기 있는 화장실이 이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러면서 이 주방 식당의 이쪽 레이아웃 공간, 여기 냉장고 자리 이쪽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언뜻 봐서는 이쪽 들어와서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 공간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그 활용도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냉장고랑 수납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쪽에 공간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기 주방 싱크의 레이아웃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옆 세대로 피난이 안 돼서 이렇게 대피 공간을 두고 뒤쪽에 실외기실을 뒀네요. 네, 59 타입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C, D 타입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A타입 현관이랑 이제 화장실 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이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뒤집혀 있는 겁니다. 거울처럼 이제 미러가 돼서 이제 있는 건데요. 그 D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현관이랑 이제 화장실 구성도 다르지만 이제 거실의 깊이감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요만큼이 이제 거실 깊이감이 없는 겁니다. 대신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공간이 좀 와이드하게 좀 갖고 갔다는 거. 글쎄요, 공간감에서는 이제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이런 구성이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주방의 레이아웃도 그렇고, 여기는 좀 많이 짧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수납도 아마 이쪽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대동소이하지만, 글쎄 어떠신가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 뭐 AC 타입이랑 D 타입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거실의 깊이가 좀 다른 것과 이쪽에 주방 쪽 이쪽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들이 조금 다른 거 이 정도일 텐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스탠다드한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B 타입은 이제 탑상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A 타입과 이제 B 타입을 놓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뭐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이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화장실이 좀 안쪽으로 위쪽으로 딱 붙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게 괜찮으신가요? 뭐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마통풍이 안 되고 뭐 탑상형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수납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A타입은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봐오던 그런 판상형 3베이 구조입니다. 뭐 글쎄요, 고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판상형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네, 다음은 74A 타입이고요. 위치를 보면 109동에 이제 날개, 110동에 날개, 108동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블럭은 111동 날개, 112동 날개, 113동 날개, 그 다음에 114동 날개, 여기 좀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다는 바로 그 동입니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이렇게 14층까지 쭉 남아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14층까지 쭉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2층 남아 있네요. 114동 보시면 바로 여기가 12층까지 남아 있는 거죠. 평면도를 보시면 이것도 뭐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치수를 보면 전형적인 이제 74 타입의 치수를 갖고 갔고요. 뭐 안방의 깊이도 12자 3.6m 나오고요. 주방 식당이 조금 좀 협소한감이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것 말고는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발코니 변화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개방형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 앞에 있어야 될 이런 발코니들이 이 침실 2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네요. 네, 다음은 74B 타입이고요. 보시면 13세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치를 보면 113동에 코너에 위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딱 한 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3세대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위에 세대는 이제 다 갖고 가시고요.
평면을 살펴볼게요. 옛날에 좀 유행했던 타입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자주 못 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전면 포베이 구성입니다. 이 베이가 여기 전면으로 나 있는 창의 개수죠. 보시는 바로 이제 이 향은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마통풍이 되게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도면 살펴보면 현관 들어오면 이제 신발 수납장 있고요. 들어와서 바로 위쪽에 이제 공용 욕실 있네요. 이제 포베이처럼 침실 2, 3 딱 묶어 놓고요. 그다음에 거실 있고, 그다음에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이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이제 다용도실, 요쯤에 이제 세탁기 위치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에서 이제 이쪽 옆 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 그다음에 이제 부부 욕실, 그다음에 드레스 파우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면 괜찮네요. 여기 발코니 우리 심의 기준 제한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개방형 발코니 때문에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쓰질 못했는데 평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치수들도 보면 전형적인 74 타입 치수를 쭉 썼어요. 괜찮네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3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은 74C 타입이고요. 남아있는 세대수는 68세대입니다.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위치를 살펴보면 이 108동에 코너, 110동의 코너, 114동의 코너, 115동의 코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 좀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로 그 호수네요. 그 향을 좀 살펴보면 얘는 이제 좀 북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115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2호 라인은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이 서양이긴 해도 근데 얘는 이제 서양에다가 여기 또 침실 두 개는 북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간섭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글쎄요.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108동, 110동 이렇게 남아있고요. 114동, 그다음 115동도 이렇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 분들이 여기 고층 부위는 선택을 좀 하셨네요. 115동이요. 평면 간단하게 볼게요.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 평면이고요. LDK 통합형으로 여기 공간감 확실하게 잡아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개방형 발코니 옵션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발코니를 최대한 못 썼죠. 치수들도 AB 타입이랑 유사하게 다 갖고 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배치상에서의 이제 위치에 따른 향,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요런 거, 115동이 좀 문제긴 하겠죠. 그런 거 빼고는 깔끔한 탑상형 평면입니다. 네, 74 타입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A 타입은 이제 우리가 늘 보던 3베이 판상이고, 일단 먼저 BC 타입 먼저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사실 이제 도면을 이제 위아래로 이제 세워놔서 그렇지 얘는 이제 사실은 포베이 판상형이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고요. 치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다 갖고 갔어요. 물론 이제 침실의 깊이가 이쪽 탑상형이 좀 깊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쪽이 더 좋지 않나요? 여기 마통풍도 되고 포베이에 침실이 다 남쪽에 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실 이쪽 LDK 통합형은 공간감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평면이 그냥 좋아 보이네요. 저는 이 평면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일반적인 3베이 판상과 사실은 이제 탑상형이지만 판상형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이 B타입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치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췄습니다. 이거 설계하셨던 분 상당히 이제 머리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게 형식이 다른데 치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B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판상형이라고 봤을 때는 이 포베이에 마통풍 되니까 저는 그냥 이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공간, 여기 공간들이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보니까 차이점도 없네요. 그냥 이게 B타입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B타입이 좋아 보이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이제 안방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듭니다. 통상 이제 침실보다는 안방 쪽에 이렇게 발코니 두는 게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B타입에 그냥 무조건 손이 갈 것 같아요. 네, 다음 84A 타입이고요. 총 18세대 남아있네요. 위치를 보면 106동의 4호 라인, 107동의 4호 라인, 113동의 1호 라인, 115동의 1호 라인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위치는 괜찮네요. 이쪽이 이제 서양으로 좀 많이 틀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탁 트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5층 정도 남아 있고요. 106동, 107동. 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13동, 115동도 5층까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평면을 보면 뭐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를 갖고 있고요. 치수들도 딱 판상형 구조에 맞게 갖고 갔습니다. 뭐 여기서 또 이거 개방형 발코니 이거 없는 거 이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개방형 발코니 있는 세대에 딱 걸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웃집으로 피난이 되질 않고 그 대피 공간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총 세대수는 28세대 남았고요. 위치를 보면 106동의 1호 라인, 107동의 1호 라인, 그다음에 109동의 2호, 3호 라인. 여기 이제 좀 2호 라인이 조금 그렇죠. 그다음 111동의 1호, 112동의 1호 라인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지 않아서 침실 두 개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남향에 가깝죠, 이쪽들. 뭐 예상대로 여기도 B타입 보시면 5층까지밖에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호 라인도 위에 층을 다 갖고 가셨네요. 109동 2호 라인 여기 다 갖고 가셨어요. 여기도. 네, 여기도 이제 5층, 여기는 이제 4층까지밖에 안 남았네요. 112동이요. 뭐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입니다. 뭐 치수들도 A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 갖고 갔어요. 뭐 여기도 이웃집으로 피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따로 대피 공간을 뒀습니다. 실외기실은 안방 앞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점이라면 이제 현관 진입해서 이렇게 이면으로 해서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다는 거. 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5세대밖에 안 남았네요. 위치를 보면 113동의 2호 라인입니다. 이게 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5층까지 이렇게 남아있네요. 평면을 살펴보면 74 타입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었죠. 탑상형 코너인데 구조를 보면 완벽하게 이제 판상형 구조입니다. 마통풍도 되고요. 전면 포베이예요. 치수들도 A타입이랑 유사하게 다 갖고 갔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포베이 치수에서 침실 하나의 폭이 그래도 한 300 정도가 좀 큽니다. 그렇다고 침실의 깊이가 좀 얕냐? 그것도 아니에요. 침실의 깊이도 괜찮게 갖고 갔어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뭐 다른 이제 포베이 타입하고 비교를 해서 아쉬운 거는 이제 드레스룸 상당히 작고, 그다음에 여기 발코니가 여기도 이제 개방형 발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확장형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평면 괜찮네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현관 쪽에 그래도 좀 창고용 수납 정도 하나를 놨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좀 면적이 굉장히 타이트했나 봅니다. 네, 다음 84D 타입이고요. 총 세대수는 19세대 남아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106동의 3호 라인 코너, 107동 코너, 111동 3호, 112동 3호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이제 5층까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뭐 111동도 5층이고요. 112동은 4층까지밖에 없네요. 뭐 평면 구조는 전형적인 이제 탑상형 구조고요. 84B 타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치수들도 거의 이제 다 기준을 맞춰서 그대로 다 갖고 갔어요. 이건 뒤에서 나중에 비교를 하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84E 타입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총 세대수는 11세대 남았고요. 위치를 보면 106동에 여기 판상형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2호 라인, 107동에 2호 라인, 111동, 112동 다 2호 라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이제 5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필로티로 돼 있어서 여기는 사실은 한 동에 이제 3세대밖에 없는 거죠. 111동도 5층까지. 112동은 4층까지 이렇게 남아있네요. 일단 거의 뭐 정남향에 가깝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A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치수들도 A타입이랑 동일하고요. 이거 이제 뒤에서 바로 비교하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타입 비교해 볼게요. 여기 이제 A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게 E타입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E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실외기 쪽에서 옆 세대로 이제 피난이 되고, A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대피 공간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침실 3회 여기 실외기실이 있는 거, 그리고 E타입은 여기 실외기실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외기 자리가 그냥 피트 공간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A타입, E타입은 동일하다고 보고 나머지 B, D, C타입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BD 타입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침실 요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이 전면 이제 선을 맞춰 놨느냐 그 차이만 있고요. 뭐 치수 제가 뭐 잘못 쟀는지 주방 폭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 D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에서 대피가 되니까 이쪽에 다용도실이 좀 크고요.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을 뒀어요.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다용도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뭐 그러면 결국엔 이제 D타입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네요. C타입을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포베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발코니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못했지만 뭐 마통풍도 되고요. 뭐 위치도 굉장히 괜찮았죠. 게다가 뭐 침실들의 깊이도 괜찮고 전체적인 치수도 다 이제 팔사들이 다 맞춰갔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안방 앞에 발코니 있고요. 뭐 C타입하고 D타입하고 비교를 하면 그냥 뭐 저는 C타입에 그냥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워낙 이제 판상형 구조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뭐 어떠신가요? 뭐 탑상형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탑상형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감 상당히 괜찮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C타입하고 E타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뭐 74타입이랑 동일하죠. 저는 그냥 뭐 C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뭐 전체적인 공간들 뭐 다 이제 침실들이 다 남쪽에 가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주방 식당 이쪽이 사실은 이 C타입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두 개가 보시면 이쪽은 좀 많이 이쪽이 협소한 감이 있어요. 물론 거실의 깊이감은 이 3베이가 좀 더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구성상으로 저는 C타입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저는 C타입을 고르겠습니다. 네, 오늘 DMC 파인시티 자이 쭉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단위 세대 타입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 분석할 때. 뭐 그래도 쭉 봤는데 뭐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컨셉도 좋고요. 뭐 클러스터 도입을 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중정형. 뭐 학교 쪽에 그런 컨셉 도입한 거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잘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 가로, 생활 가로 쪽의 대응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규모도 좋고 깔끔합니다. 물론 이제 부분 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영상 이제 분석했던 거랑은 다르게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수들 상당히 깔끔하게 잘 갖고 갔고요. 이거 설계하셨던 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머리 아프셨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